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느끼는 거는 진짜 시대가 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대학교 때까지 배웠던 걸로 한 20년 정도 먹고 살았으면 앞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을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선택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기업에서 내놓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빠르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이걸 느끼거든요. 오늘은 돈이 되는 부업, 경험이 되는 부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부업이 진짜 엄청 핫한 것 같아요. 직장인들 중에 5명 중에 2명 정도가 부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부업이 필수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따라가기도 바쁜 세상인데 이제 부업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변한 시대만큼 또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니까 다양한 부업들을 통해 가지고 부수입을 창출해내고 이런 것들이 아마 필수가 된 사회인 것 같아요. 대학교 때까지 배웠던 걸로 한 20년 정도 먹고 살았으면 앞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을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느끼는 거는 진짜 시대가 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하는 선택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기업에서 내놓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빠르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이걸 느끼거든요. 요즘 이제 부업 열풍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 Q&A를 몇 개 받아봤어요. 질문 들어온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년도에 뜨는 부업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공간 임대 사업이 계속해서 부업으로 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간 임대 사업에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면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고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유튜브 수익화가 되게 핫 이슈예요. 쇼츠나 롱폼을 만들어서 애드센스로 수익화하거나 쿠팡에서 파트너스를 유튜브에 붙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구매하게 된 거는 6%의 수수료를 준다고 해요. 원래 쿠팡 파트너스를 타고 들어가면 3%밖에 안 주거든요. 각종 유튜브 쇼폼이나 롱폼에다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붙여가지고 수익화하는 방법. 세 번째는 다시 돌고 돌아 블로그. 한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블로그 부업이. 근데 이게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요즘 블로그 부업이 되게 핫하더라고요. 블로그로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개인 브랜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블로그에서 애드센스 받아가지고 애드센스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뭐 기자단 이런 걸 해가지고 수익화를 하실 수 있고 이게 좀 확장되면 나중에 블로그 대행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대행 같은 걸 많이 맡기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블로그 키워주는 부업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돌고 돌아 블로그 부업이 다시 좀 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AI 강의 알려주는 그런 게 좀 핫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실로 딱 다가온 게 AI 특히 챗GPT라든지 뭐 너무 많아요. 툴을 쓸 줄 모르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면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챗GPT 같은 경우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바보가 되기도 하고 천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AI 툴을 이용해가지고 작업 효율화도 올릴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부업들이 성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과 도구로 쓸 수 없는 사람이 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본인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검색을 할 때 아직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두들기고 있다 라고 하면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AI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부업 또는 AI를 효율화시켜줄 수 있는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파티룸이라든지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 추천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파티룸이랑 쉐어하우스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저가 느낀 쉐어하우스는 빈곤 비즈니스였어요. 왜냐면 쉐어하우스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되게 적은 돈으로 주거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에 비해서 돈이 적게 남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비슷했고 플러스 들어오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쉐어하우스하고 C1은 빈곤 비즈니스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준과 급이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CS가 많이 발생되고 버는 돈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쉐어하우스는 마케팅이나 카페에다가 올려놔야 되고 등등등등등 내 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파티룸 창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마케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 만약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거기서 예약 들어오고 게스트 받고 이거 익숙했던 분들은 공간 임대를 하시게 되면 마케팅이나 여러 곳에다 올려야 된다라는 게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똑같은 에너지에 똑같은 시간을 쓴다면 차라리 에어비앤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 많이 남으면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20대 초반의 여자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CS도 되게 많았고 3, 4개월 단위로 산다고 하더라도 들고 나간 사람들도 많았고 그 안에서도 이슈도 계속 발생되고 해서 돈을 벌더라도 편하게 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게 쉐어하우스였고 저는 에어비앤비를 하던 사람이라서 못해 먹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파티룸도 마케팅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파티룸 창업만 이쁘게 딱 해놓는다고 손님들이 오는 게 아니라서 파워링크 또 만들어가지고 광고 돌려야 되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에어비앤비, 파티룸, 쉐어하우스 중에 뭐가 좋아요? 그럼 저는 차라리 에어비앤비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아예 할 수 없는 건가요? 아파트는 조금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돼요.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단지도 있고 세대가 많다 보니까 세대와 관련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하는 게 아예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자체라는 물건 종류가 조금 까다롭긴 하다. 두 번째는 부산에는 30년 된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특례로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는 좀 어렵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고나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모든 질타를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아요. 주거지와 거리가 먼 지역을 추천하시나요?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사시는 분 계시고요. 서울에서 거주하시면서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